아주 그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유명 유튜브 방송에서 2030 세대의 우경화를 지적하던 진행자가 한 말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 때문입니다. 진행자가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일간베스트를 박멸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지난 5일 최욱의 매불쇼에서 2030 세대의 우경화를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에 나온 발언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놓고 비판해온 것과 맞물리면서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 뒤따랐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다. 스타벅스보다 5.18을 모독하는 발언이란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이 언급하고 여당 정치인들이 불매 및 퇴출을 선동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대 남성을 두고 나온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요. 태도가 뭐냐면 왜 이거 하고 싶은 태도예요. 맞아. 이들은 저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두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은 2030 세대가 극우화된 게 아니라 시대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점이 변한 거라며 단정하고 폄훼하는 태도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막말에 관련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두환식으로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민주당이 떠받드는 친여 나팔수, 매불쇼, 최욱의 발언입니다. 이재명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매불쇼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보시기 바랍니다. 최욱의 탱크 발언으로 야권 진영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악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권력으로 제압한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던 이들의 위선적인 속내가 드러났다며 특히 젊은 세대와 중도층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진보 진영 특유의 선민의식과 파시즘적 사고방식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그거. 최욱의 뉴스. 네. 큰일 났네 이거. 아니 나는 이거를 아이템으로 잡긴 했는데 네. 그냥 편하게 내 생각을 얘기하고 이제 기추자하고 고추자 얘기도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잡았는데 이게 이렇게 뜨거워. 왜냐면은 저기 계시는 저 PD님이요 어그로를 오지게 끓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썸네일로 잡을 때는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줘. 우리가 계속 이러고 있다 뭐야 이거 응? 자 아무튼 제 얘기는 뭐냐? 네. 저는 이걸 라이브로 못 봤잖아요. 난 금요일 날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막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또 영상을 풀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봤죠.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은 듭니다. 최욱 앵커의 발언은 비판받을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탱크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맥락상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베의 그 진짜 그런 폭력적인 어떤 그런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온라인상에서 정말 그 일베가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것처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탱크라는 단어를 써야 될 필요는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를 그건 좀 경솔한 어떤 표현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은 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 지금 오늘 재래식 언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썼는데 이를테면 뭐 정준희 교수가 몽둥이가 필요하다, 합법적 몽둥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맥락만 뚝 떼가지고 저거랑 같이 탱크, 몽둥이 나는 진짜 묻고 싶은 거야. 야 정준희 교수가 한 발언 맥락을 다 봤어? 그리고 심지어 2030 세대에 관련해가지고 정준희 교수는요 보수화라든가 극우화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매불쇼에서 금요일에.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서울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어떤 표심이 발견이 됐지만 대구라든가 전국적인 어떤 평균치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정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정준희 교수님입니다. 근데 저렇게 기사를 써버리면 매불쇼를 안 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매불쇼를 안 본 사람은 그냥 저 무식한 소리 해댔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욱 앵커의 발언은 나는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맥락 거세충들 이런 표현을 나도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방송을 다 보고 이 기사들 뭐 지금 오늘 동아일보부터 쭉 나온 기사들을 같이 보면 그냥 다들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장이 등장을 했는가?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탱크, 몽둥이 이런 키워드들 가지고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일단 최욱의 탱크 발언은 취지로 말하자면 참교육 시키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참교육. 드라마 참교육하고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30 젊은 세대들을 탱크로 밀어붙이자, 뭐 전두환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말이 아니라 일베 중에서 이런 어떤 혐오를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뭐 이런 아이들, 그들이 해왔던 방법 그대로 돌려주자라는 게 최욱의 워딩이었던 것으로 나는 이해했고, 그렇죠. 정준희 교수의 몽둥이 발언은 처음에 이제 동경이 말한 것처럼 이 2030이 보수화되어 있다라는 것조차 하나의 프레임이다라고 본다라는 것, 정준희 교수는. 그러니까 해석 자체를 다르게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세대에 유효한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캠페인도 펼쳐야 되고 그렇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 틀림이 없으나 그 시스템 바깥에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그게 그렇죠. 일베겠죠. 맞아요. 그러면 권력으로서 몽둥이로서 그 몽둥이를 권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밀어내버려야 된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다 본 다음에 이 기사를 다시 본다면 전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보시는 분 각자들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바, 이것으로 기사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대부분의 매체들, 최욱이라는 이름, 매불쇼라는 이름으로 어그로 끌려고 하는 우리 제작진과 똑같다. 난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저 맥락만 똑 따면 비판받을 지점 당연히 있죠. 근데 뭐 맥락충 어쩌고 그놈의 맥락 이렇게 지금 댓글이 달리는데 맥락 없이 어떻게 파편적인 것이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저도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기사화되고 나서 봤습니다. 이놈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의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딱 따오면 탱크 밀어버려야 돼. 문제 될 것. 문제라고 하면 문제 될 수 있죠. 이 말 대해서는 최욱 씨가 뭐 사과를 하든 뭔가 입장이 나오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 한 단계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레거시에서 이렇게 막 기사화 엄청나게 했잖아요. 매부쇼에서 단독이나 첫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그거를 매부쇼라고 하면서 기사화 이렇게 많이 되는 거 저 못 봤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재래식 언론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준희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도 맥락 어떤 건지 알면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것, 이 비판하고 싶었던 거 이때까지 많았는데 좋은 때가 나와서 그렇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재래 언론에 대해서 이 모습 정말 모순적이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 이때까지 매불쇼에서 나왔던 좋은 내용들 한 번도 매불쇼라고 하지 않고요. 한 온라인 방송에서는, 인터넷 방송에서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저는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의미 있는 방송 내용도 아예 쌩깐적 너무나 더 많아요.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지금은 쇼츠든 릴스든 틱톡이든 딱 한 부분만 꽁 잘라서 그냥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걸 굉장히 많이 봤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조차도 그런 식으로 무슨 학폭 가해자 마냥 그렇게 쇼츠가 100만 200만 터지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최욱 씨가 그런 맥락 아닌 거 사실 알면서도 그간 어떤 정치적 견해를 좀 달리 했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숟가락 얹으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행태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죠. 저는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좀 의견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좀 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재래 언론이 같이 좀 그 때린다고 신나가지고 빤스 벗고 뛰는 거 추합니다. 그러니까 밉거나 한 마음 이해하겠는데 이때까지 쌓아온 뭐 크레딧이라거나 이런 거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이 바닥은 어쩜 이렇게 다 치사해요?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언론과 좀 상관없이 한마디씩 다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견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맥락을 봐주는 거, 의도를 봐주는 거는 내가 미운 사람일 때는 의도, 맥락 다 그냥 거세하는 게 당연합니까? 모든 말을 어떻게 매번 최악의 의도로만 해석을 합니까? 저는 좀 흐리는 해줄 수 있잖아요. 속으로 아유 뭐 그렇게까지 뭐 탱크란 단어까지 썼어라고 생각은 할지언정 좀 모든 주제를 다 풀파워로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세게 때릴 때도 있고 좀 약하게 때릴 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래 언론이 그렇게 썼다고 그게 너무 신나요? 좀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성하라우. 이제 어그로 나는 세력들. 망했어. 나는 이제 조불쇼의 하청방송 기초자 되겠네. 아니 근데 나는 나는 내 소신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최고로 웃겼던 거. KBS가 어제 9시 뉴스에서 이거 다뤘습니다. 네, 미친 거죠. 너무합니다 진짜. 제대로 다뤘느냐? 엉망진창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NS에서 오늘 이 얘기를 언급한 기추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아는 저 페북 친구들은 다 진보적인 쪽이에요.
그리고 언론개혁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좀 목소리를 내왔던 분들이고, 근데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분 가운데 일부가 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최욱 앵커를 비판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탱크 하여튼 그 맥락을 좀 필요는 있지 어찌됐든 그 표현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지적을 하는 정도가 맞는 거지. 근데 페북에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정준희 교수도 함께. 그러면서 기사를 공유한 게 어떤 기사인 줄 알아요?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했어요. 저도 그거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 선배 그건 아니다. 야,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하겠는데 선배 그거 아니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진짜 누구지? 겁나 궁금하네. 그 페이스북이 워낙 글쟁이가 많고 뭐 기자든 뭐든 글밥 먹고 사는 양반들이 많은데 참 그 행태가 너무 치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친여 성향이 강한 최근 유튜브에서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논란이 사실 그 본방에 다루려다가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근데 지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원래 제가 꿀단지 유튜브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고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제 출연한 바 있었던 출연을 꽤 했었죠. 최욱 씨의 매부쇼에서 정준희 교수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뭐가냐면 이제 2030에 대해서 지금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된다라는 그냥 2030이 아니에요. 그냥 일베에 대해서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있었고 또 일베에 대해서는 뭐 최욱 씨가 뭐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것도 약간 논란이 됐고요. 2030에 대해서는 또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좀 강하게 표현을 해서 이게 지금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채널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두까기 박원석 교수님은 의원님은 아니 일단 최욱 씨나 정준희 교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잘못된 발언이죠. 그게 민주주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베를 비판한다면서 일베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그 일베에서 그런 그 혐오 내지는 불법적인 그런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지. 예. 뭐 그들을 탱크로 혹은 몽둥이로 이렇게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보기엔 파시즘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보고 부적절한 얘기고요. 그게 이제 매불쇼 같은 데가 상대적으로 좀 가볍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지는 영향력은 가볍지가 않아요. 매우 무겁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혹은 이른바 진영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식의 뭐 진행자나 혹은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이 언급을 한다면 그게 굉장히 왜곡된 저는 정치의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 과거에도 선거 끝나고 이른바 20대 개새끼론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연장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문제를 전혀 저는 실마리를 못 찾는다고 봅니다. 게다가 과거 20대하고 지금 20대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기인 총장 지적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고 예. 위선의 대명사처럼 보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고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과거에 이런 그 80년대에 그런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내세우지만 정작 지금 자신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얘기하는 가치하고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한 일단 다 엄청난 부유층이에요. 예, 분노를 느끼는 거죠. 게다가 민주당이 과거엔 젊은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늙은 정당이에요. 의원들 평균 연령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과연 민주당 의원들의 예. 사회경제적 지위만 보더라도 과연 그러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득권이 된 건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고 의사결정이나 어쨌든 이 정치의 역할에 있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근데 586들이 지금 거의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지위를 행사하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586들은 여전히 막 정치에 막 진입한 예. 그런 세대들인 것처럼 굴어요. 자신들이 이 사회의 최대 기득권의 정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 저는 표출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때문에 그거를 보수하다, 메시지가 다르다. 예, 보수하다, 극우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전 답을 못 찾는다고 보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심지어 노력도 안 했어요. 2030 공약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면 더더욱 특히 이제 30대 여성이 돌아선 거의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여성에 관련해서든지 2030에 관련해서든지 노력도 안 하는구나 이제는. 저는 이것 때문에 돌아섰다고 생각해요. 사실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과거 조국 대표 네, 그렇죠. 사건이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그때부터. 되면서 네.
특히 좀 더 명제화돼 있는 건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매불쇼에서의 그런 부적절한 발언,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잠실에 보여 있는 이 젊은이들이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옳은 말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자기들이 비판한 사람과 똑같이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그 이중성 위선에 대한 분노인데, 저는 이게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트럼프 현상 같은 것도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데 그 기폭제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에 대한 위선적인 민낯들을 보고 미국 유권자들이 상당히 막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이른바 않습니까? PC 정치적 PC주의라고 올바름이 하는 거. 예.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건데 그들이 보니까 미국 민주당은 말만 말만 그러더라. 그러고 행동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미국 민주당의 진보 기득권화 돼 있는 모습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1기에 집권할 때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당선됐던 게 힐러리를 상대로 이겼잖아요. 그때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힐러리는 기득권의 상징처럼 돼 있고 구태의 상징처럼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안으로 떠오른 트럼프한테 간 거예요. 근데 트럼프도 겪어보니까 정말 이상하니까 다시 민주당을 갔다가 다시 온 건데,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치도 저는 언젠가는 우리 한국 민주당도 진보 진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큰 회초리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들고 있기 시작한 게 조국 사태였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겨우 됐는데 윤석열이 똥볼을 차는 바람에 그 미국 민주당처럼 망하지 않고 한국 민주당이 다시 기사회생한 거예요. 근데 한국 기사회생한 이 한국 민주당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준엄하게 한번 그 이중성에 대해서 회초리를 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왜 민주당에 있다 일로 왔겠습니까? 그 내에 있는 기득권과 헤게모니 세력들이 가진 그 이중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는 젊은 층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연령층은 좀 다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각성하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정치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